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포와 불안함이 이제 일상적인데, 억울함과,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 문제는 어떤 심리도 그 어떤 사건의 피해자의 수와 그 강도에 비해서 어떤 심리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게 어쩌면 지금까지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명명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름 지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범죄로 범주화되는 과정을 거쳤기에 이제야 논쟁의 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야 표현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지 과거에 여성폭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맨스로 포장되어 있던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지금은 여성 폭력과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 개인의 괴로움에 그치지 않고 신고의 대상이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성 범죄, 여성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연 12.9%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만큼 범죄의 대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묻지마 살인 등 우발성 범죄도 저항력이 약한 이제 손쉬운 대상, 노인이나 아동, 이제 여성이 주로 선택되고 공격당하기 쉽죠. 그 여성분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SNS 발달을 꼽고 싶은데요. 그 피해 내용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제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더더욱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성범죄를 당하거나 데이트 폭력 같은 걸 당한 그런 경우들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몰랐던 거지 훨씬 더 많은 폭력들이 사회 속에 좀 감춰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성 대상 범죄와 여성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이야기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이런 여성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에 경찰도 이제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여성 대상 범죄,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범죄들을 일컬어서 여성 대상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범죄들의 유형을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 네. 또는 뭐 스토킹과 같은 범죄나 또는 그 남녀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용한 폭력 범죄들, 네. 또 최근 논란되고 있는 이 몰래카메라 범죄 네. 같은 경우도 남성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 범죄 네.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을 여성 대상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여성 대상 범죄가 우리 지역도 뭐 예외는 아닐 텐데요. 우리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발생하는 이런 빈도수가요. 네,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광주에서만 총 2,257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중에 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가 859건, 가정폭력 사건은 866건, 그 데이트 폭력 사건이 528건, 스토킹 사건이 4건이 발생을 했고요. 몰래카메라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한 105건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사건들은 또 언론 매체 같은 곳에서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실제로 여성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데이트 폭력 사건이 그 피해자가 SNS에 그 피해 사진을 올리면서 유포가 되고 네. 또 이런 관련된 사건들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서울 주택가에서는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이제 풀어주니까 또 남성이 네네. 바로 여성을 찾아가서 칼을 휘둘러서 여성이 숨지는 뭐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해서 네네. 과연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부터는 법원이 해당 남성을 풀어줌으로써 오히려 보복행위까지 허용한 결과가 됐다라는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성분들이 저 피해자가 결국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으로 좀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네. 여성들은 실제로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막 엄청 늘 불안에 떨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의 이제 특수적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있지 않는 이상 그 공포 혹은 분노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공포를 휴대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전화기 챙겼나 지갑 챙겼나 확인하듯이 택시를 탈 때나 화장실을 갈 때 항상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늘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선지에 도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강간할지도 몰라. 어딘가 나를 찍고 있을지도 몰라. 원룸 주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놨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들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는 거죠.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네,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필수적으로 챙기는 것이 호신용품이 아니라 이 외출할 때마다 이 공포를 휴대를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공포를 휴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언제 어디서 이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뭐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항상 네. 긴장하고 또 방어적으로 뭐 지내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여성 대상 범죄라는 말 자체가 생겨난 것부터가 사실은 네. 여성들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체격이 좀 작거나 또는 힘이 약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네. 남성일 경우에 피해 여성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좀 우월한 지위에 네네.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또 권력을 행사하거나 여성의 지위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나 또 상황이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 여성은 더욱더 약자가 되어서 네. 범죄에 쉽게 노출되곤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여성 대상 범죄 가해자가 또 지인들인 경우들도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국 이제 이성인 사람 자체를 만날 때에도 결국은 이 사람이 혹시라도 네. 나에게 뭐 못된 짓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나 경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사회적으로 강요가 되기도 합니다. 네.
여성의 인권을 좀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곳에서 네네. 언론에 보도된 이 살인 사건을 좀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만 남편이나 애인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서 살해된 여성이 최소 85명, 네. 그리고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3명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피해 여성의 자녀, 부모, 친구 등이 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도 55명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네. 거의 이틀 간격으로 한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뭐 애인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네네.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사실 여성들은 항상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사람, 지인에 의해서 이런 폭력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요즘은 이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몰래카메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계속 개발이 되고 네. 나오고 있어서 언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화장실이나 이런 곳들에 네. 갔을 때 조그만 구멍이 보이기만 하면 혹시 저게 몰래카메라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좀 네. 불안감에 휩싸여서 사실은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이용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이게 몰카 범죄 대상이 된 것은 아닐까 조금 약간 불안해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피해자가 조심해야 되는 예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또 이것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형성하는 데 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남성들의 이 잘못된 사고 방식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광주 여성의 전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는 경향을 지닌 사회이다 보니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2000년대 들어와서 아동이나 장애인 등 소수 약자의 성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우려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의한 역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을 제외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할 근거법도 제대로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과태료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범죄나 폭력이 위계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 또한 여성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애인 등에 이렇게 뭐 살해된 여성이 뭐 85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부분도 여성이 피해자인 그러니까 가정폭력인데요. 네. 이 가정폭력법은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 관계, 이해관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이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이 좀 돼야 될 텐데 지금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둘 사이에 이해관계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에 그 제정 이유를 보면은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뭐 사회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을 반영을 해가지고 제정된 그런 법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건강한 가정을 네. 좀 형성을 하고 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그 안정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네. 그 가정 유지 및 보호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해서 뭔가 좀 처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함으로써 네. 가정 폭력을 좀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 효과를 뭐 좀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처벌보다는 보호나 유지 이런 쪽으로 좀 네. 치중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가정을 좀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뭐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생각하면 직권으로 그렇게 넘기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유일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남자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자가 되게 되면은 그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녀들 같은 경우도 범죄자의 자녀라는 그 사회적인 그 편견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이런 피해자들에게 또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내가 한번 참지 뭐 다음엔 또 안 그러겠지 뭐 이런 생각에 결국엔 또 참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가정폭력 자체가 방치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수사를 하면서 당하는 2차 피해로 여성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또 곤란함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온 스위치는 그 여성 피해자가 조사 중 수사관의 언행에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을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장미 모양으로 된 조명에 불을 켬으로써 본인의 감정 상태를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그 조사를 받는 동안은 일단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또 경직되어 있고 자신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로 현장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떤 이제 불안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감안을 해서 수사관분들, 개개인분들이 이제 피해자들의 상태를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이걸 눈치채고 미리 조금 이제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손실 의사표시 도구로서 하나를 각 조사실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사관들에게 젠더 감수성을 높여달라는 이런 요구 사항으로 로존 스위치, 그러니까 뭐 장미 모양의 이런 전등을 밝히고 뭐 수사를 뭐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결국 2차 피해를 막아보자라는 이런 취지일 텐데 뭐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경찰도 뭐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 차원에서 대여성 악성 범죄 100일 특별 단속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악성 범죄인 뭐 성폭력, 가정폭력, 또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 촬영 등을 집중 단속했던 기간이 네.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이 신고 내용을 긴급 중요 신고 코드로 지령을 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모든 과정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집중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고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수사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까지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함으로써 여성 범죄가 조금 더 가볍게 처리되는 것들을 좀 막는 뭐 그런 것들의 노력들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근데 이제 경찰들의 이제 입장을 보면 수사 종결권이 생기기는 했지만 강간이나 추행 뭐 이런 것들이 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이 되어야만 또 처벌이 되는 뭐 그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지 않으면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그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사후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런 법이나 정책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좀 성과가 가시적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이 법망을 피해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경찰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112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착수를 하고 이제 가명으로 피해 조사 여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에게 그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 그리고 그 기타 뭐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고 인터넷 등에 유포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성 전담 조사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인권 보호 및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여성 전담 조사관을 배치한다든가 또 가명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2차 피해가 경찰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차 피해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2차 피해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그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여성단체 성폭력 상담소 등을 방문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수사관이 피해 조사 전에 또 상담을 진행할 때부터 이거는 범죄 성립이 힘들다 또는 네. 뭐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피해자가 좀 위축될 수 있는 말을 네. 좀 한다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해라 물어보면 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강압적인 부분들로 답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좀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좀 네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과연 피해가 될지 모르고 하는 언행 중 네네. 하나는 왜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느냐 네. 또는 왜 모텔까지 갔느냐 네. 이런 부분들 또 왜 남자를 왜 집에 끌어들였느냐 뭐 이런 언행들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오히려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히려 잘못한 것으로 보이게끔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결국 2차 피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교육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광주 서부경찰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광주 여성회전화 광사분 초빙을 해서 젠더 감성 향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젠더 감성 향상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느낀 게 뭐냐면 여성이 밤늦게까지 치마를 입고 여름철에 특히 야한 옷을 입거나 하는 경우에 여성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규칙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사실 밖으로 표현은 하진 않지만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편견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게 바로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를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저도 느꼈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젠더 감수성이 정말 낮은 이런 한국 사회 자체가 결국은 이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든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하는 이제 여성들의 범죄 피해자로 이제 대상으로 되는 이런 대여성 악성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주 해바라기 센터라는 부분들을 네.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병원이 공동 협약을 해서 설립한 그 센터인데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네. 대상으로 해서 상담 지원을 비롯해서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까지 무료로 해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센터인데요. 만약에 이런 피해 사실이 발생을 하신다면 당장에 너무 막막하다 하셨을 네. 때 이 해바라기 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평등한 사회라고 합니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성별이지만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그것이 권력으로 작용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 지역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일회용품을 무단 사용하는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방침입니다.